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단원, 중단원 마무리 문제와 대단원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x 플러스 2 전체 7제곱의 전개식에서 x 5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일반항을 나타내보면요. 7cr 곱하기 x의 7-r 제곱에 2의 r 제곱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정리했을 때 7cr 곱하기 2의 r 제곱 곱하기 x의 7-r 제곱인데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5제곱의 개수는 이 x의 차수가 5가 될 때의 r 값을 대입한 값, 이 부분에 대입한 값이 x 5제곱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7-r이 5가 되도록 하는 r 값은 2가 되겠죠. 그러면 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요. 7c2 곱하기 2의 r 대신에 2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했을 때 84가 나오고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x 5제곱의 개수는 84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어떻게 되죠? 6c0 마이너스 6c1 플러스 6c 해서 교대로 나오게 되면 0이라고 했고요. 2번을 보게 되면 12c1부터 시작하죠. 12c1, 12c3, 12c5 이렇게 홀수만 뽑아서 합한 값을 물었습니다. 자, 이것은 12c0부터 12c1, 12c2 해서 12c 12까지 합한 2의 12제곱과 비교했을 때 이 값의 반이 된다고 얘기했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식은 2분의 2의 12 계산해서 2의 11제곱인 2048이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이 24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을 물었습니다. 우선 전개식의 일반적인 형태 일반항을 적어보면요. 4Cr에 x의 4-r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의 x분의 a의 r제곱이 되고요. 이것을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4CR하고 이 부분 숫자 부분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적겠습니다. 마이너스 a의 r제곱 그리고 x의 4-r x분의 1의 r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 정리하면요. x의 4-r 곱하기 x-1의 r이 되니까 x의 4-r 곱하기 x의 마이너스 r이 되고요. 두 개의 곱은 지수끼리의 합으로 바뀌어서 x의 4-2r이 됩니다. 그러면 앞부분 적어주면 4cr 곱하기 마이너스 a의 r 제곱 곱하기 x의 4-2r 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상수항이 된다는 것은 이 x의 차수가 0이 되면 이 항이 상수항이 되죠. 그러면 4-2r이 0이 되기 위해서는 r은 2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상수항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상수항이 되고요. r 대신에 2를 넣으면 4c2 곱하기 마이너스 a의 제곱이 상수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했을 때 24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물었고요. 4c2 값은 4 곱하기 3에다가 2 곱하기 1이 되고요. 곱하기 a의 제곱, 이것이 2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6a 제곱은 24가 되고요. a 제곱은 4가 되는데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문제상에서 a는 양수라 했기 때문에 a는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ENC1부터 지금 전체항이 아니라 1, 3, 5, EN-1 홀수항의 이항 개수만 가지고 왔죠. 이럴 때는 전체 2의 2n에다가 반을 한 2분의 2의 2n이 되고요. 이것은 2의 2n-1제곱이 됩니다. 그 값이 512가 되는데요. 512는 2의 9제곱과 같죠. 따라서 두 식이 같기 위해서는 2n-1과 9가 같다는 말이 되니까 2n-1은 9가 되고 2n은 10.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자연수 n값은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12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 주어진 식이 두 개의 곱이 되어 있죠. 그러면 1 플러스 x의 4제곱은 전개했을 때 형태를 보면요.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오른쪽 편에 이 부분도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도 전개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에서 두 괄호를 다시 전개했을 때 x제곱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 여기 상수랑 오른쪽에 x제곱항이 곱해지면 4c0 곱하기 nc1의 x제곱이 되고요. 또 x제곱이 나오는 상황은 이거랑 상수항, 이거 두 개가 곱해졌을 때 4c x제곱 곱하기 nc0가 곱해졌을 때 말고는 x제곱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더해서 계산되면 4c0 곱하기 nc1 플러스 4c2 곱하기 nc0 이것이 x제곱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하면요. 1 곱하기 n 플러스 4 곱하기 3을 2로 나눈 거 곱하기 1이 되고요. n 플러스에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수가 12라고 했으니까 n 플러스 6이 12란 말이 되고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자연수 n의 값은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많이 푼 학생은 이렇게 풀지 않아도 되죠. 자, 여기에서 전개돼서 나올 수 있는 식의 형태는 상수항 1과 x의 1차, x의 2차, x의 3차, x의 4차 골고루 나올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상수항 아니면 x제곱, x4제곱, x6제곱 짝수차수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곱해지는 거를 머릿속에서 빨리 파악이 되고요. 그러면 각각의 이항계수만 생각해서 전개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가 x 5제곱의 개수의 10배가 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x 4제곱의 개수를 구할 건데요. 우선 일반항을 구하면 6cr 곱하기 x의 6-r 곱하기 a의 r이 되고요. 다시 정리하면 숫자 부분은 개수 부분은 얘가 될 거고 x의 차수는 6-r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어진 6cr 곱하기 a의 r제곱 곱하기 x의 6-r 제곱에서 이 부분이 4가 될 때의 r값을 구하면 되죠. 따라서 r은 2가 될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x의 4제곱의 개수가 됩니다. 그러면 r 대신에 2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이것이 x 4제곱의 개수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x 5제곱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6cr 곱하기 a의 r제곱 곱하기 x의 6-r 제곱에서 x의 5제곱이 되려면 이 부분이 5가 되면 되죠. 따라서 r은 1이 되면 되고요.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한 것이 x 5제곱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대입하면 r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것은 x 5제곱의 개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x 4제곱의 개수 이것이 x 5제곱의 개수 이것을 10배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0배를 한 것이 4제곱의 개수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계산하면요. 6c2는 15죠. 15a 제곱은 뭐가 됩니까? 10 곱하기 6a가 되고요. 왼쪽으로 넘기면 15a 제곱 마이너스 60a는 0이 되고요. 15로 나누면 양변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a의 a-4는 0이 되기 때문에 a는 0 또는 a는 4가 되는데 문제는 양수 a의 값을 구하라 했죠. 따라서 얘는 안 되고 a 값은 4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38쪽에 대단원 종합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번 할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물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가위바위보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내는 것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네 사람을 A, B, C, D라고 한다면요. 네 사람이 각각 가위바위보의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낼 수 있죠. 따라서 A도 3가지, B도 3가지, C도 3가지, D도 3가지 동시에 내니까 곱하기로 연결되고요. 이것을 중복 순열로 생각하여 3파이 4로 볼 수 있죠.
따라서 계산하면 81이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7가지 색 중에서 4가지 색을 골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4등분한 도형에 칠하는 방법의 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곳으로 본다 했는데요. 지금 이 4곳을 본다면 이것은 원순열과 같죠. 이렇게 했을 때 4명을 앉히는 방법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서로 다른 7가지 색 중에서 색칠할 수 있는 4가지를 순서 상관 안 하고 뽑아야 되니까 7, 4 해서 4가지를 뽑았습니다. 자, 그리고 4등분에 색칠을 해야 되니까 4가지의 색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인 4-1 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35 곱하기 6이 되어서 210이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숫자가 있고요. 1, 2개, 2, 2개, 3, 2개가 있고요. 모두 일렬로 나열하여 6자리 수를 만들 건데요. 6의 배수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자, 우선은 2의 배수가 되려면 1의 자리가 짝수가 되면 되죠. 그런데 여기 있는 짝수는 1, 2, 3 중에서 2밖에 없고요. 그런데 6의 배수가 되려면 그 숫자가 3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면 되죠. 근데 3의 배수가 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숫자들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그 숫자는 3의 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 숫자 1, 1, 2, 2, 3, 3 다 더하면 12가 나오기 때문에 이 12는 3의 배수가 되죠. 따라서 이 숫자들을 배열하면 무조건 3의 배수는 됩니다. 그러면 배열했을 때 6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2의 배수까지 만족하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6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2의 배수 조건도 만족하고 3의 배수 조건도 만족해야 되는데 3의 배수는 숫자들을 어떻게 나열하든 간에 그 각각 자릿수의 합을 구했을 때 12라는 3의 배수가 나왔기 때문에 3의 배수는 오케이 됐고요. 2의 배수만 되면 되니까 그러면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6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1의 자리에 2가 오면 되겠네요. 1, 2, 3, 4, 5, 6에서 여기 2 하나 놓고 나머지 이 5군데의 숫자를 배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2 하나 뺀 나머지 1, 1, 2, 3을 나열하는 가지수를 계산하면 되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전체 5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거 1, 2개, 3, 2개 때문에 생기는 2팩토리얼 가지를 각각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30이 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색깔의 색연필이 있고요. 이 색연필 중에서 7개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같은 색은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자, 그러면 빨간색 A개, 파란색 B개, 노란색 C개, 보라색 D개라고 한다면 총 7개를 뽑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7이 되면 되죠. 자, 그리고 빨간색만 7개 고를 수도 있고 하면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은 0개 고를 수도 있죠. 이것은 서로 다른 4가지 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7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로서 중복 조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H 문제죠. 4개 중에서 7번 불러주는 거죠. 4H7. 그러면 C로 바꾸면 10C7이 됩니다. 계산하면 10C3으로 바꿀 수 있고요. 120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가 70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개식의 일반한 형태를 적어보면요. 7cr 곱하기 ax의 7-r 제곱 곱하기 2의 r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a와 x 각각 7-r 제곱을 분배해주면요. 7cr에 a의 7-r 제곱, 2의 r 제곱에 x의 7-r 제곱이 되고요. 여기에서 x 세제곱의 개수가 70이라고 했으니까 우선 x 세제곱의 개수가 되려면 이 부분이 3이 되면 되죠. 그러면 7-r이 3이 되기 위해서는 r이 4일 때를 말합니다. 그럼 r4를 여기다가 대입해보면요. 개수가 나오겠죠. 7c4 곱하기 a의 r 대신에 4를 넣으면요. 3 되죠. 곱하기 2의 r 대신에 4를 넣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이 70이라고 했으니 이 식을 만족시키는 a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요. 7C4는 7C3으로 계산하고 2의 4제곱은 16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하면 560A 세제곱은 70이 되고요. 그러면 A 세제곱이 8분의 1이 나오고 따라서 A는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전개하였을 때 XY 향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앞에서 푼 것처럼 일일이 나열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각각 전개식의 일반항의 곱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앞의 식 x 플러스 y의 6제곱의 일반항은 6CR의 x의 6-r제곱 곱하기 y의 r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때 r이 될 수 있는 값은 0, 1, 2, 3, 4, 5, 6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에서 일반항을 적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요. 앞에서 이미 r에 대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 식에서의 일반항을 똑같은 문자 r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r일 때 같은 값일 때만 전개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r이 아닌 다른 문자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k를 사용해서 60k 이렇게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0k에 어떻게 됩니까? 앞에는 1이니까 1에 6-k 제곱에 xy분의 1의 k제곱 이렇게 고칠 수 있고요. 이때 k가 될 수 있는 값은 0, 1, 2, 3, 4, 5, 6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되죠. 앞의 식의 일반항과 뒤의 식의 일반항을 적을 때 하나를 r로 적었다면 다른 거는 r이 아닌 다른 문자 k를 사용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식이 곱해진다고 생각한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6CR X의 6-R 곱하기 Y의 R 하고요. 곱하기 6CK의 이거는 1이죠. 1의 6-K 제곱도 1이니까요. 곱하기 XY분의 1의 K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 앞으로 빼내면 6CR 곱하기 6CK가 되고요. X는 여기랑 요건 어떻게 됩니까? X의 마이너스 1제곱, Y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전체 K제곱이 되니까 전개하면 X의 마이너스 K, Y의 마이너스 K가 됩니다. 그러면 X끼리 계산을 하면요. 요거 두 개 곱하면 X의 6-R 곱하기 X의 마이너스 K가 되고요. 지수끼리 더하게 되죠. 곱하기가. 요렇게 정리되었습니다. 따라서 X의 6-R 마이너스 K가 되겠네요. 그러면 Y도 계산을 해보면요. Y의 R제곱과 Y의 마이너스 K가 되니까 Y의 R제곱 곱하기 Y의 마이너스 K 곱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더하기가 되죠. 따라서 Y는 R-K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됩니까? XY가 되도록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것도 1, 이것도 1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6-R-K도 1, R-K도 1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식을 두 개 연립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요. R은 K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6-에 R 대신에 K 플러스 1 대입하겠습니다. 계산하면 6-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는 1이 되고요. 지금 5-2K는 1이 되네요. 그러면 4는 2K가 돼서 K는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K는 2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R은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것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XY항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R은 3, K는 2를 대입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6, 5, 4를 3, 2, 1로 나누고 곱하기 6, 5를 2, 1로 나누게 되니까 300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 본 학생은 풀기가 힘들죠. 하지만 한번 풀고 나면 기억을 해서 다음에는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방법만 외우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이 형태를 어디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지금 이항계수가 10시 0, 10시 1 들어가면서 여기는 곱하기가 안 돼 있는데 여기 3, 3의 제곱
3의 10제곱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랑 비슷한 걸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10C 제로니까 1 플러스 x의 10제곱은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10C 제로 플러스 10C 1의 x 플러스 10C 2의 x제곱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10C 10의 x의 10제곱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봤더니 x 대신에 3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주어진 식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1 플러스 3의 10 x 대신에 3을 대입을 했더니 주어진 식은 1 플러스 3의 10의 제곱은 10c 제로 플러스 10c 1의 3 곱하고 10c 2의 3의 제곱이 곱해지고 끝에는 10c 10의 3의 10제곱이 곱해져서 n값과 같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n은 4의 10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문제는 4의 10제곱에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의 10제곱을 어떻게 양의 약수를 고치죠? 자, 앞에서 지금 1학년 때 한번 많이 풀었을 건데요. 만약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이것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건 어떻게 풀었습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에다가 1을 더해서 4 곱하기 5 20개라고 계산을 했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이 소수가 되도록 고쳐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n은 4의 10제곱이었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2의 20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여기다가 1을 더한 21개의 약수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정삼각형의 세 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정삼각형을 또 만들었고 그 내접원을 그렸습니다. 정삼각형의 내부는 7개 영역으로 한 가지씩 색을 칠할 때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방법의 수를 물었습니다. 7가지 색으로 7가지 영역에 색칠을 할 건데요. 이럴 때는 여기를 먼저 하죠. 그러면 7가지 색 중에서 요 영역에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7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색칠할 건데요. 이것은 회전하였을 때 일치하죠. 따라서 원순열에 의해서 먼저 남아있는 나머지 하나 가운데 색칠하고 나머지 6가지의 색 중에서 빨간색 부분에 색칠할 3가지 색을 고르고 그 다음에 색칠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고르는 방법 6가지 색 중에서 3개를 고르는 방법은 6C 3이 되고요. 고른 다음에 빨간색 영역에 색칠하는 방법은 원순열이 돼서 3-1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색깔 나머지 3가지의 색이 남아있죠. 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학생들은 이것도 원순열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1번 색이 색칠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2번, 3번, 4번이 색칠되어 있고 나머지 색깔 5, 6, 7 색깔을 색칠할 겁니다. 그러면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는 같은 자리가 아니죠. 왜냐면 이 자리는 2번 색과 4번 색이 칠해진 자리고 요 자리는 2, 3번 색이랑 만나는 자리고 요 자리는 3번, 4번 색이랑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머지 3가지 색을 바깥 체크한 부분에 색칠하는 가지수는 서로 다른 3가지 영역에 3가지 색을 색칠하는 방법인 3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7 곱하기 여기 7 있죠? 7 곱하기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40 곱하기 요거 계산하면 6 따라서 1680가지가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물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완성된 도로의 형태가 아니죠. 완성된 도로라 한다면
요 지점을 그려줘야 되고요. 요 지점 또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 PQR 요 세 점을 지나는 경로를 삭제한 도로에서 최단 거리를 물었습니다.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PQR 세 점이 완성된 도로라고 생각하고 전체 경우의 수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PQR이 없으니까 P를 거쳐서 가는 경우와 Q를 거쳐서 가는 경우와 R을 거쳐서 가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요. A에서 B까지 오른쪽으로 1, 2, 3, 4, 5 위쪽으로 1, 2, 3, 4, 5이 있기 때문에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A 5개와 B 5개를 나열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10팩토리얼을 5팩토리얼 곱하기 5팩토리얼로 나눈 게 되고요. 거기에서 P 지점을 거쳐서 가는 경우를 빼면 P 지점은 여기 있죠. 따라서 A에서 P까지 갔다가 B까지 가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R 지점도 A에서 R 갔다가 B까지 가는 최단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면 Q 지점을 거쳐서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A에서 Q까지 가는 경우와 Q에서 B까지 가는 경우를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A에서 Q까지 가는 경우와 Q에서 B까지 가는 경우 각각 구해보면요. A에서 Q까지 가는 거는 한둘, 한둘. 따라서 A, B, B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로 나눈 경우의 수가 되고요. 그리고 Q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한둘, 셋, 한둘, 셋. 3개, 3개니까 A 3개와 B 3개를 나열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경우로 6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로 나눠준 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계산을 하면요. 130이 나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 7, 7개의 원소를 가지고요. 두 부분 집합 A, B는 교집합이 2, 4, 6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만족시키는 두 집합을 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물었죠. 자, 이런 문제는 보통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우선 전체 집합 안에 A가 있고요. B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집합에 2, 4, 6이 있기 때문에 2, 4, 6을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것은 이미 정해졌죠. 2, 4, 6으로. 그러면 나머지 2, 4, 6을 뺀 나머지 숫자 1, 3, 5, 7이 어디 놓이냐에 대해서 결정만 되면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를 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깥부분 A, 이 부분, 왼쪽 날개 부분, 이 부분의 영역에 들어가는 경우를 1번이라 하고요. 오른쪽 날개 부분,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2번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A 집합의 원소도 아니고 B 집합의 원소도 아닌 영역을 3번 영역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1, 3, 5, 7이 각각 갈 수 있는 가지수는 1이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세 가지 영역 중에서 한 가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1번이 갈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발생.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 세 가지 영역 중에서 하나를 고르니까 세 가지 발생. 5가 갈 수 있는 영역도 3개 중에 하나니까 3가지 발생. 7이 갈 수 있는 영역도 3가지 중에 하나니까 3가지가 발생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세 영역 1, 2, 3번 중에서 순서대로 1, 3, 5, 7을 뿌려준다 생각하면 3파이 4가 되겠죠. 계산하면 81가지가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을 8개의 칸으로 등분한 도형에 각 왼쪽부터 빨강, 노랑, 초록, 파란색 순서대로 4가지 색을 모두 이용하여 칠하려고 합니다. 이때 색을 칠하여 도형을 4부분으로 나누는 모든 방법의 수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아래는 위의 방법으로 칠한 하나의 예라고 했습니다. 빨간색은 2개 색칠했고 2칸, 노란색 2칸, 초록색 3칸, 파란색 1칸 색칠한 경우가 되죠. 이거 말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빨간색 2개, 노란색 2개, 지금 그림상에 예시로 보인 걸 다시 적어보면 초록색은 3개,
파란색은 한 개 색칠한 게 예시고요. 이거 말고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해도 되죠. 아니면 세 개, 한 개, 세 개, 한 개, 세 개, 한 개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세 개, 세 개에 두 개, 0개. 이거는 될까요? 이거는 안 되죠. 그 이유는 네 가지 색을 모두 이용하라 했는데 파란색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까지 하면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되는데요. 빨간색으로 색칠할 수 있는 칸의 개수를 x1개, 노란색으로 색칠할 수 있는 칸의 개수를 x2개, 초록색으로 색칠한 칸의 개수를 x3개, 파란색으로 색칠하는 칸의 개수를 x4라고 한다면 총 8칸이 되니까 총 칸수를 합하면 8이 돼야 될 거고요. 모두 다 사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0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x1, x2, x3, x4의 합은 8이면서 x1도 1 이상, x2도 1 이상, x3도 1 이상, x4도 1 이상, 모두 1 이상은 가지고 있게 돼야 되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풀었습니까? 한 개씩 먼저 주고 시작한다고 하면 되죠. 그리고 중복 조합의 문제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x1을 1 플러스 한 개 주고 추가로 주는 개수를 x1-라 하고요. x2도 1 플러스 x2-로 표시하고 x3도 1 플러스 x3-, x4도 1 플러스 x4-라고 한다면 이때는 추가로 주는 건 안 줘도 되니까 0 이상, 0 이상, 0 이상, 0 이상 해서 음이 아닌 정수의 문제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을 다시로 표시하면 x1 대신에 1 플러스 x1-, 그 다음에 x2 대신에 1 플러스 x2-로 바꾸고 x3 대신에 1 플러스 x3-, x4 대신에 1 플러스 x4-로 한다면 정리해서 1을 다 더하면 4가 되고요. 양변을 4로 빼면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플러스 x4-는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x1- x2- x2- x3- x4-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이 아닌 정수의 문제를 푸는 거니까 4개 중에서 4번 불러주는 4H4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계산하면 7C4가 되고 이것은 7C3과 같고 3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A는 ABC를 가지고 있고 B는 1, 2, 3, 4, 5가 있습니다. 함수 F는 A에서 B로 가는 함수라고 했을 때 함수 FA 값은 1이 아닌 것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는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림을 그려놨고요. FA는 1이 아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A에서 화살표가 1 빼고는 다 갈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따라서 FA는 1이 안 돼야 되니까 A는 1 말고 다른 데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갈 수 있는 경우는 2, 3, 4, 5 중에서 한 가지로 갈 수 있겠죠. 따라서 FA를 결정하는 가지수 때문에 4가지의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FB 때문에 결정되는 경우는 B는 아무 때나 갈 수 있죠. A만 1로 안 가면 되니까 B는 1, 2, 3, 4, 5 5개 중에 아무 때나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FP를 결정하는 가지수는 5가지가 되겠고요. 같은 방법으로 C가 가는 것도 아무 때나 갈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FC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 5가지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00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방정식이 있는데 음화적 문제가 되네요. XY는 모두 짝수고 ZW는 모두 홀수인 거고 0은 짝수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에서는 양의 정수의 문제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음이 아닌 정수의가 되네요. 따라서 XY, ZW는 0 이상인 정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부터 가능한. 그러면 X를 뭐라 둬야 될까요? X는 짝수라 했고 0부터 가능한 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값들은 0, 2, 4, 6, 8 이런 수들이 되면 되죠. 그러면 x를 어떤 형태로 놔야 되죠? 짝수가 되려면 2x 다시 또는 2x 다시 플러스 2 이렇게 놔야 되는데 둘 중에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자, 우선 0부터 표현이 가능해야 되니까 x를 만약에 2x 플러스 2라 놓는다면 x가 0일 때 x는 2가 됩니다. x가 1일 때 x는 4가 됩니다. 따라서 2, 4, 6, 8, 10이 표현되기 때문에 0이 포함 안 돼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교과서에서는 양의 정수해라 했기 때문에 0이 되면 안 돼서 이렇게 놨지만 지금 문제는 0도 짝수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x값이 0부터 2, 4, 6, 8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려면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0, 1, 2, 3, 4 넣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짝수의 값들이 됩니다. 따라서 x는 2x 다시 y도 짝수라 했으니 2y-라 놔야 되겠죠. 그럼 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ZW는 홀수라고 했죠. 그럼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1, 3, 5, 7, 9 이런 수들이 돼야 되죠. 그러면 홀수 형태로 2Z- 플러스 1로 놓을지 2Z- 마이너스 1로 놓을지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0, 1, 2 음화적 문제로 바꿀 거니까 요 Z-에 0, 1, 2, 3 이런 숫자를 넣었을 때 Z가 어떤 수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홀수 1, 3, 5, 7, 9가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요거인 경우에는 Z-가 0일 때는 대입하면 1이 나오고 1일 때는 3, 2일 때는 5, 7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꼴이 되지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Z-에 0 넣으니까 마이너스 1 넣으니까 1, 2 넣으니까 3, 5 이렇게 나오죠.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음이 아닌 정수해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홀수인 형태라고 하면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Z는 2Z- 플러스 1로 놓고요. W도 2W- 플러스 1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X- Y-, Z-, W-는 0 이상의 음이 아닌 정수해로 표현이 되고요. 주어진 이 식에다가 요거를 대입해 주면요. 2x- 플러스 2y- 플러스 2z- 플러스 1 플러스 2w- 플러스 1은 12가 되네요. 그러면 1 양변에 2를 빼주면 2x- 2y- 2z- 2w- 는 10이 됩니다. 양변을 2로 나누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 는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x-, y-, z-, w-는 음이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0 이상이 되고요. 그럼 드디어 중복조합으로 풀 수 있죠. 4개 중에서 5번을 불러주는 중복을 허락해서 5번을 불러주는 경우가 되니까 4H5가 되고요. 4H5를 계산하면 8C5 다시 말해서 8C3이 되고요. 실제로 계산하면 56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4개의 숫자 1, 2, 3, 4와 3개의 문자 A, B, C를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이것처럼 숫자는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1, 2, 3, 4 떨어져 있어도 되지만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교과서 문제에서 한번 풀어봤죠. 순서가 이미 정해진 1, 2, 3, 4는 자리만 정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 2, 3, 4 대신에 T, T로 놓고 나머지 A, B, C 해서 총 7개를 나열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할 수 있죠. 따라서 7팩토리얼이고 같은 게 4개 있으니까 4팩토리얼로 나누면 210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고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부가 설명하면 210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예를 들어서 A, T, B, T, C, T, T 이렇게 됐다 하면 요것은 1, 2, 3, 4가 들어갈 자리니까 1, 2, 3, 4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거. 따라서 이것은 A1, B2, C3, 4 이렇게 배열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항등식에서 x2의 값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x0부터 x10까지는 상수라고 하네요. 그럼 x2는 여기 있고요. 이 x2는 x제곱의 개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식을 전개했을 때 여러 가지 전개식 중에서 x제곱의 개수가 뭔지만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항에서 나올 수 있는 x제곱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그 개수들의 합을 구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2의 값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 플러스 x제곱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 항이 2c r에 1의 2 마이너스 r에 x의 r이 되는데요. 앞에 1이 있는 거는 생략되니까 x 2cr의 xr 제곱 형태로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x제곱의 개수는 r이 2일 때인 2c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을 뽑을 때 x를 두 번 뽑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항인 1 플러스 x의 세제곱의 x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1과 x 중에서 3번을 뽑을 건데 x를 두 번 뽑는 거니까 3c2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3c2에 1에 3-2, x의 2 되기 때문에 요 뒷자리가 x의 개수, x의 차수인 2가 되는 그 이항 개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제곱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 플러스 x의 전체 세제곱의 x의 개수도 3c2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1 플러스 x의 4제곱의 x제곱의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과 x 두 개 중에서 4개를 뽑을 건데 x제곱이 되려면 x 2번, 1 2번 뽑아야 되죠. 따라서 4개 중에서 2개를 x를 뽑는 가지수가 x제곱의 개수가 되니까 4c2가 되겠죠. 실제로 해봐도 이렇게 1의 제곱, x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x제곱의 개수는 4c2인 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1 플러스 x의 5제곱의 x제곱의 개수는 뭐가 될까요? 5c2. 5번 뽑을 때 x를 2번 뽑으면 되죠. 그럼 이런 식으로 된다면 1 플러스 마지막 1 플러스 x의 10제곱의 x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10c2의 1의 8제곱 x의 제곱이 돼야 x제곱의 개수가 되겠죠. 따라서 1 플러스 x의 10제곱의 x제곱의 개수는 10c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 항별로 나온 x제곱의 개수들을 모두 합한 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제곱의 개수인 A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A2는 2C2, 3C2, 4C2 하고 10C2까지 합이 되죠. 자, 요거 어디서 본 적 있죠? 어떻게 봤죠? 요거는 사실은 지금 뒷자리를 보면 2층, 3층, 4층, 10층까지 가고 뒷라인은 2호 라인으로 일치합니다. 하키스틱 쓸 수 있죠.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내려오면서 끝에 10C2로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부터 2까지의 합은 뭐가 됩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이 됩니다. 그러면 10C2 밑에는 11C가 되겠고요. 2가 되니까 이쪽은 3이 되겠죠. 따라서 11C3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2 값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165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키스틱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Y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랑 계산될 거를 찾기 위해서 2C2는 1이죠. 그럼 2C2 대신에 요 3C2랑 짝지를 해줄 3C3으로 바꿔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요 부분 어디서 본 적 있죠? 3C2하고 3C3을 합하면 뭐가 나오죠? 4C 요 라인 3이 나오죠. 따라서 요 부분이 4C3이 되고요. 뒤에 4C2, 5C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A2가 이렇고 요 부분 다시 계산되죠. 뭡니까? 4C2랑 4C3이랑 합하면 5C3이 되죠. 따라서 얘는 5C3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요거 계산되죠. 6C3. 그러면 또 뭐가 됩니까? 7C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적혀 있는 10C2까지 합하면 뭐가 될까요? 11C3이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x 두 집합 x는 1, 2, 3, 4, 5, y는 12하의 자연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됩니다. b, y의 원소가 되겠네요. 함수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먼저 f2 값과 f3 값이 곱해서 6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수값이 될 수 있는 수는 1, 2, 3, 4, 5, 6, 7, 8, 10이죠. 그럼 곱해서 6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1하고 6이 곱해지거나 2하고 3이 곱해지는 경우 말고는 없죠. 따라서 케이스를 나눠서 1 곱하기 6인 경우와 2 곱하기 3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요. F2와 F3의 함수값이 하나는 1, 하나는 6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럴 때는 F2와 F3의 값이 하나는 2이고 하나는 3인 경우로 경우를 나눌 건데요. 두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fn의 값은 fn 플러스 1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n은 4 이하의 자연수니까 n은 1, 2, 3, 4가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대입해보면 n이 1일 때는 f1은 f2보다 작거나 같고 f2는 f3보다 작거나 같고 f3은 f4보다 작거나 같고 f4는 f5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f1, f2, f3, f4, f5 이렇게 같거나 대소관계가 있다면 작은 것이 작은 값으로 가야 된다는 걸 할 수 있죠. 교과서에서 해본 적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가 조건에 의해서 F2랑 F3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6이라고 했는데 두 개가 다르다면 F2, 3은 F2 값이 더 작아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F2는 1이고 F3은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F2, F3이 하나는 2이고 하나는 3이라면 F2가 2, 3 중에서 작은 2가 되고 F3이 3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F2는 1이고 F3은 6일 경우 요 경우에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가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F2는 1이라고 정해져 있고 F3은 6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값들을 본다면 F1 값은 F2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F2 값이 1이 되었기 때문에 F1 값은 1보다 작거나 같은 1밖에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F1 또한 1로 고정이 되어서 한 가지 경우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F1 때문에 생기는 경우의 수 한 가지. 그 다음에 F2는 정해졌고요. F3은 6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F4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F4는 3값인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F4가 갈 수 있는 경우는 6이거나 7이거나 8이거나 9이거나 10으로 갈 수 있습니다. 5는 어떻게 될까요? 5도 마찬가지죠. 5도 지금 4보다 크거나 같은 수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것도 이렇게 갈 수 없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4, 5가 갈 수 있는 숫자는 6부터 10까지 갈 수 있는데 서로 같은 곳에 가도 되고 다른 곳에 가도 되는데 만약에 다른 곳 8과 9에 간다면 4가 8에 가고 5가 9에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같은 곳 10에 간다면 4와 5가 10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6, 7, 8, 9, 10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데 같은 걸 골라도 되는 중복이 된다는 말이 되고요. 순서 상관 있을까요? 두 개를 서로 다른 걸 골랐을 때는 작은 게 무조건 4가 가고 큰 게 5가 가기 때문에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 중복 조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총 6, 7, 8, 9, 10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뽑기만 하는 중복 조합인 OH2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OH2는 계산하면 6C 2가 돼서 1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 곱하기 15, 총 첫 번째 경우 F2가 1, F3이 6인 경우에는 생길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15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 F2가 2이고 F3이 3인 경우, 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F2가 2이고 F3은 3이라고 못이 박혔습니다. 그러면 F1이 갈 곳은 F2가 2이기 때문에 F1은 2보다 작거나 같은 1 또는 2로 갈 수 있죠. 따라서 F1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가지수는 두 가지의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F2는 2, F3은 3 정해졌고 이제는 4와 5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만 계산하면 되는데요. F3이 3이기 때문에 4가 갈 수 있는 값은 요거는 앞에 거고요. F3이 3이니까 4가 갈 수 있는 값은 3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 갈 수 있죠. 따라서 F4가 갈 수 있는 값은 3, 4, 5, 6, 7, 8, 9, 10이고요. 5가 갈 수 있는 값은 4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 경우처럼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지금 될 수 있는 값 3부터 10까지 총 8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고 순서는 상관 않죠. 순서는 정해지지 않고 두 개만 뽑아 놓으면 4, 5가 알아서 자동으로 정렬되니까요. 따라서 8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 중복 허락, 순서 생각 안 하는 중복 조합이 되어서 8H2가지가 되겠습니다. 8H2는 9C2가 되어서 계산하면 72가지의 함수의 개수가 생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우 15가지, 두 번째 F2가 2이고 3인 경우에 72가지의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총 함수의 개수는 87개가 되겠습니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를 전체 집합의 원소로 갖는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라고 했습니다. A도 공집합이 아니고 B도 공집합이 아닐 때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B가 몇 개의 원소를 가지는지에 따라서 부분 집합이 A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정해지니까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원소가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으니 제일 작은 한 개일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B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일 경우 생길 수 있는 A, B의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세 번째 B의 원소의 개수가 세 개일 때, 네 번째 B의 원소의 개수가 네 개일 때 A는 몇 가지 생기는지, 다섯 번째 B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일 때는 부분 집합으로 공집합이 아닌 A가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지 이렇게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의 원소가 1개가 된다는 것은 전체 집합의 원소 1, 2, 3, 4, 5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B의 원소를 하나 고르는 방법 51가지가 발생했고요. 그러면 이거는 B의 원소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분 집합으로 A가 결정돼야 되는데요. 원소가 1개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집합이 A와 B, C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이래서 총 2의 세제곱까지가 부분 집합의 개수죠. 이 안에는 공집합도 포함해서 공집합 A만 있는 거, B만 있는 거, C만 있는 거, 아니면 A, B만 있는 거, C는 없는 거, A, C 있는 거, B, C 있는 거, 그 다음에 A, B, C 다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총 8가지의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의 부분 집합은 총 8개라는 것을 공식화시켜서 원소의 개수만큼 올려주죠. 2의 원소의 개수. 그런데 여기에 꼭 부분 집합 중에 공집합이 들어있는 거 생각한다면 다시 올라와서 B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일 때 1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은 2의 1제곱까지가 되고 그 중에서 공집합을 빼야 되죠. A가 될 수 있는 거는 A는 공집합이 아니니까. 따라서 생길 수 있는 가지수는 5시 1 곱하기 2의 1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실제로 5 곱하기 1에서 5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5가지 경우가 있는데 계산을 하지 않는 요식을 꼭 봐야 됩니다. 두 번째,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 했으니까 B의 원소가
정해지는 경우는 5개, 1, 2, 3, 4, 5 중에서 2개를 골라서 B의 원소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2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 4가지가 되고 그 중에서 공집합을 제외한 게 A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는 총 가지수는 5C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1가지가 됩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5, 4, 2, 3 해서 30까지가 되죠. 그런데 지금 이런 거는 무의미합니다. 위에 요 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성을 찾아서 쉽게 푸는 방법을 설명할 거니까요. 자, 세 번째. B의 원소가 3개인 경우는 1, 2, 3, 4, 5, 5개 중에서 B의 원소가 될 거 3개를 골랐고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총 2의 3 세제곱까지가 되고 그 중에서 부분 집합을 빼면 집합 A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자, 세 번째 경우 똑같이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된다 하면 B 원소가 될 4개를 뽑는 가지수 5개 중에 4개 뽑고 그 다음에 이 4개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 집합은 2의 4제곱까지고 그 중에서 부분 집합을 뺀 게 공집합을 뺀 게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인 A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B의 원소가 5일 때는 5개 중에 5개를 다 골라서 B의 원소 정해졌고요. 5개의 원소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인데 여기에서 공집합인 경우를 빼주면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A의 경우의 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전체 경우의 수를 물었으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이렇게 요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요거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 5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계산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되게 많아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손으로 계산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이럴 때는 규칙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정리하면 5C1에다가 2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5C2에 2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5C3에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5C4에 2의 4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5C5에 2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전개하면 5C1 곱하기 2의 1제곱 되고 지금 마이너스 된 거는 묶어내겠습니다. 5C1. 그 다음에 얘는 전개하면 5C2 곱하기 2의 제곱에 이거는 마이너스의 5C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전개하면 5C3에 2의 세제곱에 마이너스의 5C3.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5C4 곱하기 2의 4제곱에 마이너스의 5C4. 그 다음에 이것도 전개하면 5C5 곱하기 2의 5제곱하고 마이너스의 5C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풀까요? 우리가 공식 하나 알고 있죠. 5C0, 5C1, 땡땡땡, 5C5는 뭐가 됩니까? 2의 5제곱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2의 5제곱에서 요거를 뺀 이게 되죠.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 이 부분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뭘까요? 요거는 지금 자, 여기에서 보면 요거는 알고 있죠. 그러면 이거랑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를까요? 우선 x 자리에 2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1 플러스 2의 5제곱은 5C0 플러스 5C1의 2의 1제곱 플러스 5C2의 2의 2제곱 플러스 땡땡땡 5C5의 2의 5제곱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이 부분의 값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1이고 이거는 3의 5제곱이니까 이 부분이 뭡니까? 3의 5제곱에 1을 뺀 게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계산하면 243이 되죠. 그러면 다시 와서 이 부분은 243 마이너스에 이 부분은 이거 2의 5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31이 되죠.
따라서 계산하면 21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